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무비비 뉴스 평칭입니다. 이번 주 무비비 뉴스 일단 국뽕으로 시작하겠습니다. 지난달까지만 해도 코로나19 바이러스가 창궐하기 전까지만 해도 우리에게 있어서 국뽕이란 기생충을 뜻하는 거였는데, 이제 킹덤2가 전 세계적인 극찬을 받으면서 이제 기생충에서 킹덤2로 이 K-컬처, K-무비에 대한 이 판도가 또 바뀌고 있는 느낌인데요. 전 세계에서 동시 공개된 이후에 역대급인 호평을 받으면서 심지어 워킹데드를 뛰어넘었다. 워킹데드가 그립다면 지금 킹덤을 봐라라는 외신의 평가까지 받고 있다고 합니다. 제가 간략하게 몇 가지 그 한 줄평 비슷한 거를 좀 찾아봤는데요. 일단 미국의 경제 전문지 포버스에서는 지금까지의 좀비물 중 최고라고 할 수 있다. 킹덤 시즌2의 좀비들은 AMC 좀비 드라마 속 좀비처럼 꾸물거리지 않고 훨씬 빠르다. 다시 한번 워킹데드를 뛰어넘다라고 극찬을 했고요. 이 밖에도 왕자의 게임이 그립다면 몰아봐야 할 완벽한 시리즈, 신기한 모자, 불붙은 화살, 엄청난 특수효과, 센스 8의 배두나까지 봐야만 하는 이유로 가득하다. 또 왕자의 게임의 정치적 음모, 기생충의 계급 갈등에 좀비의 위협을 더했다. 좀비보다 더 무서웠던 최고의 빌런 개비 중전. 특히 이제 중전에 대한 이야기가 많아요. 네, 중전에 대한 이야기가 굉장히 많고 엔딩이 가슴 뛸 것이라 생각했지만 이 정도로 강렬할 줄은 몰랐다. 시즌2는 완벽하다. 더욱더 강렬해졌다. 등등 해외 언론에서 엄청난 극찬을 하고 있습니다. 또 시청자 또한 SNS를 통해서 많은 얘기를, 또 많은 감상평을 남기고 있는데요. 못되기와 잔인하기로 세르세이 라니스터 최고의 라이벌을 찾았다. 중전 조씨. 킹덤의 중전은 역사에 남을 만한 최고의 여자 빌런이 되었다. 등등 소름 끼치는 악역을 선보인 카리스마를 왕자의 게임 속에 세르세이에 비교하는 그런 분들도 많이 계셨어요. 또 시작하자마자 주요 캐릭터를 죽여버리고 이 사람들 정말 엄청난데? 라는 트위터도 있었고요. 일단 예측 불가한 이런 스토리에 많은 해외 팬들이 열광을 하고 있습니다. 특히나 이 해외에서도 사회적 거리두기 캠페인이 시작되면서 집 안에서 즐길 수 있는 넷플릭스 컨텐츠에 대한 관심도가 높아지고 있는데, 그 넷플릭스 컨텐츠 중에 킹덤2가 현재 대세 중에 대세로 등극을 한 것 같고요. 이제 그러면서 킹덤3에 대한 기대치도 점점 높아져 가고 있습니다. 다음 소식입니다. 배우 심은경 씨가 신문기자로 일본에서 아카데미 여우주연상을 받았는데요. 이번엔 블루 아워라는 영화로 다시 한번 일본에서 여우주연상을 거머쥐었습니다. 수입사 오드 측은 지난 23일 블루 아워의 주연 심은경과 카오가 22일 열린 제34회 디카사키 영화제에서 최우수 여우주연상을 공동 수상했다고 밝혔습니다. 심은경 씨는 극중의 광고 디렉터 스나다의 친구 키오우라를 연기했고요. 둘은 스나다의 할머니 병문안을 위해 고향으로 향하는 도중에 얽히는 에피소드를 그린 영화입니다. 심은경은 내 생각을 제시하며 감독과 함께 만든 캐릭터여서 애착이 갔다. 감독에게 감사하다. 카오와 함께 이 자리에 서 있는 것이 무엇보다 기쁘다라는 소감을 말했습니다. 지금 히트맨에 출연했고 또 앨범까지 내면서 또 예능을 또 씹어먹고 있는 배우 이희경 씨가 극단적인 선택을 하고 있는 사람을 구조해서 화제가 되고 있습니다. 이희경 씨는 개인 스케줄 이동 중에 자신의 차량 바로 앞에서 위험한 일이 벌어지자 생각도 안 하고 바로 뛰쳐나가 그 사람을 구해낸 것으로 알려져 있습니다. 소속사도 이 같은 사실을 뒤늦게 접했지만 이희경 씨 본인이 당연한 일을 했다고 생각해서 선행이 알려지는 것을 매우 조심스러워하고 있다라고 밝혔습니다. 하지만 좋은 일은 굳이 숨기더라도 이렇게 널리 알려지고 있는 게 당연한 것 같네요. 성훈, 김소은 배우 주연의 사랑하고 있습니까가 13개 국가의 해외 선판매가 완료가 됐습니다. 사랑의 해답을 알려주는 기묘한 책을 만난 후 마법처럼 뒤바뀌기 시작한 너무 다른 두 청춘 남녀의 특별한 사랑을 그린 판타지 로맨스인데요. 현재 25일 국내에서 개봉을 했고 극장에서 찾아보실 수가 있고요.
전 세계 14개국 확정 소식을 전했습니다. 정정하겠습니다. 전 세계 14개국 해외 선판매 소식입니다. 사랑하고 있으니까는 오늘 4월 17일 대만에서 극장 개봉을 시작으로 싱가폴, 말레이시아, 브루나이, 인도네시아, 동티모르, 필리핀, 베트남, 태국, 캄보다이, 네팔, 라오스, 미얀마, 스리랑카까지 전 세계 14개국의 선판매가 됐습니다. 우리나라에서는 지난 25일 이미 개봉해서 극장에서 여러분들 찾아보실 수가 있습니다. 미국 할리우드 배우 마크 블럼이 코로나19 합병증으로 지난 26일 사망했습니다. 향년 69세의 나이로 사망을 했고요. 영화 마돈나의 수잔을 찾아서 악어, 던디, TV 시리즈 너 등등에 출연했던 마크 블럼이 코로나19 확진 판정 이후에 합병증으로 세상을 떠났다고 합니다. 되도록 빨리 이 사태가 종결되었으면 합니다. 또 코로나19 바이러스 때문에 폐왕별이 디 오리지널도 개봉이 연기가 됐습니다. 이 폐왕별이를 예전에 폐왕별이를 보고 또 아직도 장국영을 그리워하는 많은 팬들은 스크린에서 다시 한번 장국영을 볼 수 있다는 그런 설렘에 있었는데 코로나19 때문에 결국 5월로 개봉이 연기가 됐습니다. 또 코로나19로 인해서 콜롬비아 현지 로케이션 촬영이 중단되고 한국으로 귀국한 송중기, 이희준 배우 등등 영화 보고타 팀이 무사히 한국으로 귀국을 했습니다. 콜롬비아 현지에서도 코로나19 바이러스가 위험해지니까 상대적으로 안전한 국내로 돌아왔는데요. 다행히 건강에는 이상이 없고 해외에서 입국한 만큼 앞으로 14일 동안 자가격리를 하면서 휴식을 취할 예정이라고 합니다. 보고타는 지난 1월부터 콜롬비아 올 로케이션 촬영에 돌입했지만 결국 코로나19로 인해서 촬영을 중단하고 피신을 올 수밖에 없었는데요. 이 코로나19 바이러스가 좀 진정세가 된다면, 안전이 확보된다면 다시 콜롬비아에서 촬영을 재개할 예정이라고 합니다. 최근 또 영화기를 달구는 이슈가 있죠. 상영의 시간이 결국 극장 개봉을 포기하고 4월 10일 넷플릭스를 통해서 190개국에 동시에 공개하기로 결정이 내렸다는 뉴스를 제가 지난 화요일 전했습니다. 이에 대해서 해외 판매사인 콘텐츠 판다와 또 영화 배급사인 리틀빅 피처스 간의 법적 공방이 이뤄질 수도 있을 것 같습니다. 이 리틀빅 피처스 측은 코로나19 바이러스는 천재지변에 속하기 때문에 계약서상에 있는 천재지변에 관한 그 부분에 의해서 계약 해지를 통보를 했고 사전에 양해를 구했고 손해를 본다면 그 모든 손해를 배상하기로 미리 협조를 구했다라고 말하고 있고요. 콘텐츠 판다 측은 이미 30개국이 넘는 국가에 선판매를 했고 계약을 이뤘고 70개국에서 계약이 지금 이뤄지기 직전인데 이제 와서 넷플릭스 단독 공개로 돌려버리면 이거는 신의와 또 신뢰의 문제고 손해가 너무 막심하다. 그리고 일방적인 통보였을 뿐 협조를 구한 적은 없다라고 또 반박을 했습니다. 또 리틀빅 피처스는 이에 대해서 매월 중간 정산을 하는데 여기에 따르면 14개국만 적혀 있다. 그리고 이 현재 정산된 액수도 2억 원이고 이 정도는 전체 금액의 2%밖에 되지 않는 금액이다. 그리고 또 직접 해외 배급사의 해외 현지 수입사들의 연락을 돌렸을 때 다행이다라는 그런 얘기도 들었다. 협조를 구했다라고 또 다시 반박을 하면서 이 법적 공방 또 국제적인 소송까지도 불사하겠다라는 이런 얘기가 풀리고 있어요. 리틀빅 피처스 측은 우선 원만한 합의를 바라고 있다. 잘 풀리길 바란다라고 얘기를 했고요. 콘텐츠 판다 측은 법적으로 소송을 준비 중인 상황이다라고 밝혔습니다. 또 이 두 업체는 이 베를린 영화제 진출한 상영의 시간이 베를린 영화제 진출한 거는 이제 콘텐츠 판다 측은 우리가 세일즈를 작년부터 열심히 해서 전 세계적으로 인정을 받았기 때문에 베를린까지 초대받을 수 있었다라고 주장하고 있고 리틀빅 피처스 측은 아니다. 그거와는 별개로 감독과 배우들이 정말 멋진 연기 그리고 멋진 작품을 촬영하고 정말 멋있는 작품을 만들었기 때문에 인정받은 것이다 라면서 첨예한 대립을 하고 있습니다. 넷플릭스 측은 우선 어떻게 될지 모르겠지만 우리는 돈을 주고 이 작품을 구매를 했기 때문에 4월 10일
예정대로 간다라고 하고 있어서 어떻게 보면은 3파전까지도 갈 수 있겠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아무쪼록 뭐 원만하게 잘 해결이 됐으면 좋겠고, 앞으로 이런 사례가 또 나오지 않을 거라는 보장은 없거든요. 뭐 또다시 극장 개봉을 전제로 촬영을 했다가 코로나19 바이러스 때문에 발목이 묶인 다른 영화들이 또다시 넷플릭스로 방향을 돌릴 수도 있는 거고, 이럴 경우가 앞으로 또 다음에도, 앞으로 이후에도 몇 년 후에도 또 없으리란 보장은 없기 때문에 지금 이 사태가 지금 앞으로에 있을 이 유산권에 있어서의 선례를 남기기 때문에 부디 현명하고 또 피해 없는, 양측이 모두 피해 없는 식으로 지혜롭게 해결이 되기를 바랍니다. 네, 얼마 전 크랭크업을 한 정성화 배우와 윤재균 감독이 만난 한국 최초의 뮤지컬 영화 영웅, 오는 여름에 개봉이 확정됐습니다. 한국 영화 최초 오리지널 뮤지컬 영화 영웅, 이 뮤지컬에서도 주연을 이 정성화 배우가 주연을 맡았고, 또 누가 죄인인가라는 노래는, 이 넘버는 일명 짤방 등으로 해서 굉장히 많은 사랑을 받고 또 많은 극찬을 받았었는데요. 이 뮤지컬의 넘버를 그대로, 또 정성화 배우도 그대로 스크린으로 옮긴 영웅, 크랭크업을 마치고 여름에 개봉을 한다고 합니다. 올해가 안중근 의사 서거 110주년이기 때문에 해를 넘기지 않고 어떻게든 여름 또는 되도록이면 올해를 넘기지 않고 개봉하는 것이 목적이라고 하는데요. 영웅 측의 이벤트가 뜻깊었던 거는 이 개봉 일정을 3월 26일에 여름에 개봉한다라고 공식적으로 발표를 했습니다. 3월 26일, 1910년 3월 26일은 안중근 의사가 루이순 감옥에서 순국하신 날입니다. 110주년이 되는 날 공개하면서 또 더욱이 의미를 더했고요. 이 영화가 전 세계적으로 인정받으면서 우리의 아픈 역사, 또 일본에서 아직도 외면하고 있는 그 우리의 아픈 역사가 전 세계적으로 좀 공론화가 됐으면 좋겠습니다. 한국의 영웅일 뿐만 아니라 이 안중근 의사는 얼마 전에도 제가 뉴스를 봤는데 러시아에서도 굉장히 높게 평가하고 있는 영웅이다라고 보도자료가 나온 걸 보도자료? 기사가 나온 걸 봤고요. 또 중국에서도 당시에는 엄청난 신드롬을 일으켰던 그런 분이시고, 성웅 이순신이 또 한글을 창제하신 세종대왕이 전 세계적인 위인으로 인정받고 있는 것처럼, 최근에는 유관순 열사가 또 세계적인 위인으로 또 발돋움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미국에서는 이제 의무적으로 유관순 열사에 대한 이야기를 교육할 수 있게끔 조례화가 됐고요. 한국의 영웅이 전 세계적인 영웅이 될 수 있는 그런 시발점이 되는 영화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이 영화를 통해서 잊혀진 영웅들이 재발굴되는 경우는 종종 있었습니다. 가장 대표적인 게 영화 박열을 통해서 재조명된 박열 선생님과 그 아내 가네코 후미코의 그 애절한 로맨스였죠. 여러분들 집에서 한번 보시기는 또 뜻깊은 영화가 될 것 같습니다. 박열 한번 이준익 감독님 작품 한번 보시면 좋을 것 같고, 이 박열 영화를 통해서 일본인이지만 한국의 독립을 위해서 또 애썼고, 박열과의 사랑을 지키기 위해 모진 고문 끝에 감옥에서 옥사하신 이 가네코 후미코 열사에 대한 재평가가 이루어졌고, 결국은 영화 개봉 이후에 독립훈장까지도 또 받았죠. 일본에서 일본인으로서 독립훈장을 받으신 분이 두 분이 계신데, 두 분 모두 박열 선생과의 인연이 있고 또 영화 속의 인물로 등장을 합니다. 또 최이서 배우는 이 박열 동주를 통해서 또 연기력을 인정받기도 했었죠. 갑자기 뜬금없지만 여러분 박열 영화 한번 제가 추천을 해드리겠습니다. 배우 신민아 씨와 김혜수 선생님이 등장하는 영화 휴가가 크랭크업이 됐습니다. 신민아 씨는 본인의 인스타그램에 무사히 끝나서 그저 감사하다라면서 소감을 밝혔습니다. 다음은 캐스팅 소식입니다. 대세 배우로 떠오르고 있죠. 윤종석 배우가 영화 사흘에 캐스팅이 확정이 됐습니다. 사흘은 현문석 감독님의 작품으로서 장례를 치르는 사흘 동안
죽은 딸의 심장 안에서 악마가 깨어나면서 벌어지는 사투를 다룬 오컬트 영화입니다. 박신양, 이민기 배우가 출연을 확정 지으며 주목받고 있던 와중에 윤정석 배우가 또 캐스팅이 확정이 됐습니다. 사흘에서 미카엘 신부 역할을 맡아서 새로운 또 색다른 연기를 선보인다고 하는데요. 이번 영화에서는 어떤 신스틸러적인 면모로 관객들을 놀라게 할지 기대가 되고 있습니다. 또 이번엔 출연 검토 중인 소식인데요. 한효주 배우님이 한효주 배우가 해적2로 2년 만에 스크린에 복귀할 수도 있을 것 같습니다. 해적2 도깨비 깃발 출연을 검토 중인데 긍정적으로 검토하고 있다라고 또 밝혔습니다. 2018년 일랑 골든슬럼버 이후에 2년 만에 스크린 나들이가 되겠는데요. 866만 관객을 동원하면서 큰 사랑을 받았던 해적 바다로 간 산적을 복귀작으로 고심하면서 행보에 더욱더 관심을 이끌고 있습니다. 해적2는 강하늘, 이광수, 권상우 등 이 대세 배우들이 출연을 검토 중이고요. 오는 7월 크랭크인을 목표로 캐스팅 작업을 진행하고 있습니다. 여기에 한효주까지 합류를 한다면 정말 대세 배우들이 다 모이는 올스타 라인업이 되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드네요. 부산행을 연출했고 지금 반도 개봉을 앞두고 있는 연상호 감독이 벌써부터 차기작을 준비를 하고 있는데요. 이번엔 넷플릭스를 통해서 오리지널 시즌제 드라마로 제작돼서 연상호의 세계관을 더욱더 넓힐 예정이라고 합니다. 바로 제목은 지옥입니다. 이 레진 코믹스에서 연재됐던 웹툰을 드라마화한 건데요. 6부작 드라마로 제작해서 넷플릭스 통해 공개하고 반응이 좋다면 시즌2로 이어질 전망이라고 합니다. 현재까지 캐스팅된 배우는 유아인, 박정민, 원진아 배우가 있고요. 또 양익준 배우가 형사역으로 곡성에서 부제로 얼굴을 알린 김도윤 배우가 네이티브 아메리칸 모자를 쓰고 등장하는 화살촉 관계자로 출연을 합니다. 또 김현주 배우 측에서는 여주인공으로 지옥의 여주인공으로 출연하는 거에 대해서 긍정적으로 검토를 하고 있다라고 밝혔습니다. 이렇게 되면은 킹덤의 뒤를 이을 또 넷플릭스 오리지널 시리즈가 탄생하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들고요. 또 연상호 감독 특유의 그런 판타지적인 또 초자연적인 그런 부분을 또 얼마나 어떻게 연출을 하고 어떤 설정이 될지도 기대를 모으고 있습니다. 다음은 다음 주 개봉 영화들 여러분들께 알려드리겠습니다. 개봉 예정작이지만 참고만 하시고요. 또 코로나19 바이러스 때문에 개봉이 연기가 될 수도 있다는 점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4월 1일 다음 주 수요일 4월 1일에는 N번째 이별 중 연문 4 더 파이널, 4월 2일 목요일에는 프레저베이션 홀 재즈밴드, 아웃사이더, 펠리칸 베이거리, 행복의 단추를 재우는 완벽한 방법, 더 터닝, 딥 이블 악마의 진실, 리멤버 기억의 살인자, She Never Die, 아일랜드, 킹 오브 프리즘 올스타즈, 프리즘 쇼 베스트 10, 이거는 애니메이션이고요. 이 영화들이 개봉을 앞두고 있습니다. 이번 주 무비비 뉴스 여기까지입니다. 다음 주에는 부디 희망찬 소식으로 인사드릴 수 있기를 바라면서 여기서 인사드리겠습니다. 지금까지 무비비 뉴스였습니다. 감사합니다.